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미국하고 이란 사이에 60일 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문제가 해결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선박에게 의무적으로 전쟁 보험에 들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지금은 돈을 안 받겠지만 나중에는 받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긴 했는데 벤스 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좀 묘하게 그걸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도 있습니다. 원래 양측은 19일 날 공식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었다가 그것을 대면 실무 협상으로 바꾸었는데 그것도 좀 미뤄졌습니다. 21일에 열렸고 만나자마자 이란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약 없이 지금은 연기가 된 상태인데 사실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예상했던 대로 된달까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비난하면서 다시 폭격을 재개하겠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쉽사리 상황이 진정될 기미가 없는 이 상태로 한동안 지지고 볶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할 때 저는 이게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양해각서 내용은 14개 항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데 조금만 기다리다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여러분하고 약속한 시간 때문에 그냥 그 상태에서 이제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그로부터도 며칠이 더 걸려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은 잘 몰랐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아마 그렇게까지 늦어진 상황은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백악관 브리핑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요청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9일로 실제 공개 시점을 맞추자. 공식 서명을 하면 그때 MOU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했고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이미 내용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유력한 설명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중간에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 14일 버전하고 17일 날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닝한 이 버전이 아마 내용이 조금이라도 수정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급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급에 대한 그 논란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14일 날 서명을 할 때는 이쪽에서는 트럼프 벤스, 저쪽에서는 갈리바프 의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17일 날 서명을 할 때에는 이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저쪽에서는 페제시키안 대통령 대 대통령으로 급을 맞췄습니다. 뭐 또 다른 이유가 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17일 서명식이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는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베르사유 궁전에서 만찬을 하다가 중간에 루비오 장관이 프린터 좀 찾아주세요 해가지고 부랴부랴 프랑스 측에서 프린터 준비해 주어서 그래서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 지금 서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협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사이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나중에 이 후일담들이 좀 더 공개가 되면 전후 사정이 좀 더 밝혀질 것 같습니다. 14개 조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다시 짚어보자면 첫 번째 조항에 들어간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이라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난주 이제 14개 조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겠지만 한번 다시 이제 짚어본다면 저는 1조에서 레바논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을 거론한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란 매체들의 설명에 따르면 막판에 추가된 것입니다. 처음에 초안에는 왔다 갔다 할 때는 없었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남부 지역을 폭격하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란 측이 요구해서 추가로 들어갔다는 게 이란 매체들의 설명입니다. 이제 실제로 그 말을 100% 신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이란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의 영토를 보전한다는 것은 현재 레바논의 영토, 그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의 국경선을 블루라인이라고 한다면 이 블루라인을 이미 이스라엘은 한참 넘어서서 그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임의로 설정한 옐로우 라인이 있고 옐로우 라인 그 남부 지역은 사실은 헤즈볼라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던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레바논의 영토 보전이라는 것은 기존 라인을 존중한다. 기존의 국경선을 존중한다는 뜻이고 그 말은 여기는 레바논 땅이니까 이스라엘 군은 거기서 활동하지 말고 돌아가라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은
나온 것에 대해서 이란 측에는 아마 큰 승리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로서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양측 간의 공방전은 그러한 양상을 정확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의 이 부분은 앞으로 이 휴전이 지속될 것인지,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불씨를 담고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리고 3조, 미국이 이란의 해상 봉쇄를 제거한다는 내용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미 시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5조, 60일 동안 호르무즈에 수수료 없이 통항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0일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이제 앞으로 또 많은 불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서로 생각이 다르죠. 하지만 이것이 협정 내용에 들어갔다는 것도 이란 측에서는 아마 승리라고 여길 것입니다. 오만 및 기타 연안국과 대화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정의한다. 이것이 돈 받겠다 이렇게 써놓은 것은 아니지만 돈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항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내지는 적어도 돈을 받지 않더라도 어떤 종류에든 그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준 것도 이란에서는 승리라고 생각할 것이고, 미국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제 제3자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조항들도 살펴보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식의 햇볕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대규모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렇게 하면 핵을 당연히 포기하고 이쪽 덩어리가 훨씬 크니까 당연히 이제 정상 국가의 길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깔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지난주 이야기가 많이 되었던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 혹은 이제 경제 발전 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금융 제재를 해제해 주는 부분, 그리고 석유 수출을 즉각적으로 가능하게 해주고 관련된 제재를 면제해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잘하면 동결 자금 및 자산에 대한 접근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원유 수출을 즉각적으로 허용해준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란에는 뭐 그렇게 수출품이 많지 않습니다. 이란의 핵심 수출품이라는 것은 원유인 것이고, 뭐 아니면 원유를 가공한 여러 가지 석유 화학 제품인 것이고, 그것을 풀어준다는 것은 이란 경제의 가장 핵심 걸림돌을 딱 제거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다른 규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원유를 수출하면 그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란의 금융회사하고의 거래가 다른 나라에서 어렵겠죠. 지금은 규제로, 제재로 다 막혀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란산 원유 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했듯이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이란의 원유를 사온다 해도 돈을 못 주고 있을 텐데, 이 부분 규제가 있으면 우리가 풀어줄게, 그 약속이 들어갔고, 그리고 뭐 보험이 없어서 거래가 안 돼, 그것도 우리가 풀어줄게.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제재 때문에 운송이 안 돼, 그것도 풀어줄게. 그런 내용이 다 함께 패키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하자면 선 제재 면제이고, 그리고 나중에 핵 프로그램으로 그것이 따라오기를 기대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게 햇볕 정책의 그런 어떤 그 메커니즘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상업적인 순진함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표현을 처음 들었던 거는 작년에 미중 관세 전쟁의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의 접근이 다소 상업적인 순진함에 기반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마다할 리가 없다,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먼저 이렇게 내주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레버리지를 상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란이 만약에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으면, 핵 프로그램에 관해서 제대로 이제 미국의 리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도박처럼, 베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자기들이 전권을 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재를 다시 하고 다시 묶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할 텐데, 지금까지도 이란은 제재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우회해 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가 세계 시장에 유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유통이 다 되고 있죠. 다만 싼 값에 유통이 되고 있고,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래 파트너들이 제한적이었을 뿐입니다. 주로 이제 중국이나 인도로만 가던 것이, 예를 들면 한국도 사올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걸 제재를 다시 묶었다 풀었다 하게 되면 지금까지도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이란에 대한 제재가 잘 작동을 안 했는데, 근데 이것을 미국이 묶어줬다 풀어줬다 하면 제재의 효과가 더욱더 반감될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 이야기하듯이 미국이 진짜로 모든 카드를 다 쥐고 있고 이란을 리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란 측에서 약속한 건 그렇습니다. 핵무기를 취득하고 개발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한다. 재확인한다고 할 때는 원래 내가 그런 약속했는데 한 번 더 말할게 이런 거니까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커다란 벽이 세워진 것이다라고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서 위대한 합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재확인이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기존에 그런 확인이 있었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농축 우라늄을 현장에서 희석한다. 현장에서라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이란에게 유리하게 받아준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반출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 약속을 가지고 앞에 나온 내용들이 좀 언밸런스하게도 느껴집니다. 미국 측에서 제공하겠다는 이 약속은 큰 반면에 이란 측에서 제공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나름대로 크다면 클 수 있지만 그게 어떤 확정적인 느낌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60일간 협상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게 햇볕 정책인가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조항인 거죠. 사실은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14개 항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최종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양측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최종 합의의 내용은 이거하고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중간에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구속력 있게 지켜지기에는 너무 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해각서 MOU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1조부터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이라는 것부터가 지켜질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레바논의 영토를 지킨다는 의미는 그 현재 국경을 지킨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그 부분에서 철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렵다는 것을 이스라엘도 알고 미국도 알고 이란도 알고 그 제3자인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킬 생각으로 적었을까? 그런 생각마저도 드는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천억 달러의 재건기금 지킬 생각으로 쓴 거 맞아?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측에서도 핵 프로그램 진짜로 안 하겠다는 거 그거 지킬 생각으로 거기 적은 거 맞아? 이게 서로 간에 이제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굉장한 숫싸움을 벌이게 되는 그런 시작점,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점이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편에 유리하게 이 14개 조항을 해석하는 작업이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 이제 이미 시작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갖겠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심지어 거기에 근거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번에 집어넣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물론 이제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미묘하게 사실은 그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쓴 것은 확실하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한테 수수료를 받기 위한 장치를 이미 마련을 했습니다. 그게 전쟁 보험인데요. 지난달에 이란이 만든 기관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관리청, 이 PGSA라고 하는 관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자마자 폼이 나옵니다. 그 구글 폼 같이 생긴 그런 폼인데 거기에 선박들이 내가 통과하려면 내 선박은 어느 나라에 무슨 선박이고 뭘 싣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를 적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출하면 통항 허가증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통항 허가증을 받는다. 이것도 사실은 자유통항이라는 개념하고는 정확히 맞지는 않죠. 기존에 있던 상황하고는 달라진 거죠. 하지만 일단 돈을 안 내면 그리고 당장 나오는 게 급하니까 선박들이 이걸 신청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 약관이 있습니다. 약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은 우리가 보험료를 안 받는데 여러분은 선체 전쟁 항해 보험이라는 것을 의무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료 지금 안 받고 있지만 무료이지만 앞으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도입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일반 약관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관련된 보험사가 결정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으면 그것은 이란법을 따르고 이란 법원에서 재판받는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험 약관도 써 있습니다. 보험 약관이 있고 거기에 보험 증권이라는 표현이 있고 보험 증권의 가격이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이 가격은 이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유료다. 무료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료가 아니라 유료인데 근데 지금 이란 정부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내주는 거야 라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60일 동안에만 적용하겠다. 그 무료라는 것은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이란이 생각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 어떤 스킴입니다. 굉장히 이 표현만 보면 엄청 자본주의적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우습기도 한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일단 선박들로서는 통항이 중요하지 이런 것을 뭐 거부할 그런 권리는 없죠, 사실은. 나름대로 명분도 있습니다. 명분은 이 지역에서 선박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는 건데, 이 보험에 들면 납포되거나 압류되거나 체포되거나 억류되거나 아니면 기뢰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전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근데 납포나 아니면 압류, 억류 이런 것들의 행위 주체는 이란이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빼주는 대가로서 이런 보험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뭐 자리세를 받겠다는 그 말을 뭐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거기 약관에 보면 흥미로운 부분은 강대국 간의 전쟁이 터질 경우에는 보장 못 해준다라고 쓴 것입니다. 강대국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렇게 5나라를 거명을 해놓았는데요. 이들이 전쟁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보장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이 보험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써놓았습니다. 그 말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약관다운 약관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본주의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실질적인 것은 어쨌든 자릿세를 받는다라는 개념에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지정 경로가 있는데요. 이 지정 경로가 또 흥미롭습니다. 보시면 여기 진입 경로는 이란 쪽으로 그리고 진출 경로는 오만 쪽으로 이러한 방향 자체는 원래도 있지만 지난번에 4월 달 경로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4월 달에 한참 이제 전쟁이 치닫고 있었을 때 그때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고지했던 그 지정된 경로는 이 작은 섬이 라라크 섬이고요. 여기 조금 더 큰 섬이 캐슘 섬입니다. 이 사이에 굉장히 좁은 경로가 있는데 이런 경로를 꼭 지나가야만 진입할 때는 꼭 이 경로로 지나가고 진출할 때에도 라라크 섬을 바로 밑으로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이야 어쨌든 좀 더 넓은 바다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위쪽의 진입 경로라는 것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니까 큰 배가 다니기에는 사실은 좀 부적합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러한 경로를 지정했던 이유는 말하자면 암호화폐든 뭐든 어떤 다른 경로로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돈을 받아야만 보내주기 위해서 그것을 감시를 더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로를 지정했던 것이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정상적인 경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통행량도 더 많은 수준으로 허용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실 남쪽의 이 부분은 오만의 해협입니다. 오만의 영해인데 위쪽은 이제 이란의 영해이고 이란과 오만 사이에는 공해는 없습니다. 위쪽은 이제 북쪽은 이란의 영해, 아래쪽은 오만의 영해인 이런 상황인데 오만의 영해를 지나가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란 쪽에 붙은 경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의 관료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오만하고 이 부분에 협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오만도 긍정적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측은 일단 19일 날 대면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었으나 그것은 그날 좀 미루어졌고 그 다음에 21일에는 대면 협상을 하긴 했습니다. 스위스 루체른의 뷰르겐 슈토크라고 하는 굉장히 멋진 관광지에서 만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만나자마자 단체 사진 찍자고 했는데 이란에서 싫어하고서는 나가버렸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 계속 이런 왔다 갔다를 할 것 같습니다. 만나자고 했다가 만났다가 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그게 이어질 것 같은데 가장 그 중심에는 레바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레바논 남부에서 철군을 하지 않고 또 이제 응전한다라는 명분으로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고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게 멈추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는 이스라엘한테 화를 냈다가 하루는 이제 이란에도 화를 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프록시를 제어 못하면 말하자면 헤즈볼라를 제어 못하면 이란을 다시 폭격하겠다고까지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해협을 재봉쇄하겠다 이렇게 또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게 해협 재봉쇄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나 유효할지는 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지난번에 상선을 호위해서 일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란도 그렇게까지 뭐 완전히 철벽 방어를 하고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상선이 흔쾌히 과감하게 해협을 빠져나가겠다는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모두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고 결국에는 해협이 다시 정상화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더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석유 비축유는 지금 이제 6월 말 정도가 되면 상당히 한계에 처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길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문제가 진짜로 너무 오래 6월 말보다 더 넘어서까지 계속 상황이 이어진다면 서로 간에 좋지 않죠. 그런 상황은 아마 피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미국 측에서 이제 폭격하겠다는 그런 위협,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이어지니까 갈리바프 의장이 우리는 그런 위협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폭격을 실제로 할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죠. 그 말은 이란도 더 오랫동안 고통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이란 내의 정치적 사정이 그렇게까지 여유롭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상황은 상당히 혼란한데요. 레바논 문제가 일단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안 뺀다는 겁니다. 군대를 철군하지 않겠다. 우리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남부 레바논에서 거기 군대를 유지할 거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제로 협정 1조 국경을 지킨다라는 그것이 지켜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군대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휴전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공방전을 벌이지만 않아도 아마도 이 상황이 더 진전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참 좀 까다로운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핵 문제도 관건입니다. 일단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놀랍게도 우라늄 농축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 60일간 협상을 지속할 테니까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자 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협상을 주장해온, 말하자면 주화파이기 때문에 내부의 강경파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정치적으로 그런 메시지, 우라늄 농축의 권리는 우리의 주권이라서 그것을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부적으로도 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폭스뉴스하고 통화할 때는 해협을 닫으면 나라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당신들은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이거는 앞서서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말보다 더 센 표현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트루스 소셜이나 이런 데 올린 내용들을 보면 이제 해협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이란의 그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60일 이후에도 수수료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래가 되지 않으면 미국이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이제 논리적으로 좀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거래가 되지 않으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을 위해서 수호천사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비용 보상을 목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트루스 소셜에서 했었고, 그리고 오늘도 폭스뉴스에 똑같은 취지로 우리가 수호천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통행료를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딜이 되지 않으면요. 어찌됐든 이란이 받는 것은 내가 반대한다는 취지, 그리고 만약에 일이 잘 안 되면 나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조금 좀 두서가 없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벤스의 발언하고 온도차가 있습니다. 벤스가 이제 실제로 협상을 지금까지 좀 주도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벤스 쪽에 저는 이제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벤스의 발언이 이랬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통행료 문제가 아니라 해협이 다시는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벤스는 적극적으로 이란의 수수료 계획에 대해서 반대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치 은연중에 적은 비용이라면 그 정도에서 그냥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미국은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서로 간에 이제 협상을 위해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합니다. 이날 실제로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21일 전에는 또 공격이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선사들로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란의 내부 사정이 복잡한 것도 이 협상을 한층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오늘 파르스 통신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지난주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란의 국영 매체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메시지를 냈던 것을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아마 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전선을 통합해야 되고 자기한테 힘을 모아달라, 이런 것이 요지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반격하는 글을 파르스가 보낸 것입니다. 파르스는 좀 더 이란의 혁명수비대하고 가까운 그런 매체입니다. 이 파르스 통신의 글을 보면 이란 국민들이 생활고나 일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데 대통령의 입에서 그걸 자꾸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슈퍼마켓만 가도 어렵다는 거 잘 알 수 있다.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거는 처방전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제 그 처방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모든 공개 연설이 국민에게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문제점만 자꾸 지적하는 게 적한테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체제는 여러 차례 조치를 취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체제라고 할 때에는 혁명수비대를 포함한 최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체제가 대통령이 원했던 대로 미국과의 협상 허가 문제에 대해서
길을 열어줬는데 역사적인 경험은 이 길이 본질적으로 잘못되고 성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싸워야지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만약에 이게 협상해가지고 잘못되면 니 탓이야 라고 그런 비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지금 얼굴은 드러내지 않고 계속 메시지를 내보내는데, 지난주에도 19일 날, 원래 이제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었던 19일 날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는 원칙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우리 존경받는 대통령이 이란 국민의 권리하고 저항전선의 보호에 관해서, 저항전선이라고 할 때는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이제 후티 반군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은 헤즈볼라를 겨냥하는 말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약속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명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승인을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과도한 요구를 하려고 한다면 그거를 거부하겠다고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자기한테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반적인 톤은, 그러니까 내가 승인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이 잘못되면 그건 역시 대통령 책임이다. 이거는 파르스 통신의 그런 메시지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락치 외무장관이라든가 이런, 말하자면 이 주화파 이런 협상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존재들은 이란 내에서 언제라도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만약에 잘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런 강경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될지, 예를 들면 대통령을 그냥 그 자리에 둘지, 이런 것조차도 사실 지금 우리가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로 대외적인 협상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대내적으로 이 협상을 국민들한테 설득시키고 내가 이걸 잘하고 있다라는 포지션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란 측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 3자가 모두 다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들, 약간 절박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서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주체가 과연 성과를 잘 낼 수 있을 것인가, 잘 되기가 어려운 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돼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협상의 진전 상황을 보면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이 협상의 그 핵심 쟁점이 될 것인가를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